자, 반갑습니다. 오늘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시황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83% 상승한 1983포인트로 마감이 됐었고요. 오늘 사실 장중 내내 딱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던 모습은 아닌데,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막판에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원 정도 매도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한 1,800억 정도 매수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한 300억 정도 규모의 매수를 하고 있다가 창 막판에서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이 됐죠. 어떻게 보면은 좀 블록딜이라든지 이런 동시효과에서 뭔가 이렇게 좀 물량 교환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 비차익을 통해서 들어온 기계적인 매수다라고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좀 좋고 그래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선물 매수 이후에 베이시스가 좀 개선이 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계적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두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5월 내내 떨어졌었던 거를 하반기에 들어가서 이제 반등 흐름들을 보여줬고, 반등 이후에 재차 한 번 정도 누르면서 돌아간다면은 쌍바닥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돌아간다면은 쌍바닥 정도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좀 이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려 계신 분들이라든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번 반등을 이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현금 비중을 좀 더 확대를 해 가면서 6월 달에 있을 이 변수는 조금 지나고 6월달에 있을 변수들은 조금 지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6월달에 글로벌 불확실성 변수가 좀 많으니까는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키워가시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6월 시장을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사 불여 튼튼이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갈 필요가 있죠. 물론 시장이 오늘 올라가고 내일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변수가 있다라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해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특히나 운송장비 업종하고 운수창고 업종, 특히나 해운 쪽 또는 조선 쪽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용선료 협상이 거의 사실상 타결이 되게 되면서 현대상선이라든지 이런 그 해운주들이 좀 급등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상대적으로 오늘 강세의 흐름들을 나타냈었던 하루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코스닥 시장도 전체적으로 7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한 번 정도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거의 다시 한 번 더 700포인트로 좀 근접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과연 추가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쪽이 올라오고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셀트리온도 그동안에 좀 하락이 마감이 어느 정도는 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떨어질 만큼은 좀 떨어졌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V자로 돌아 나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한 번 정도 좀 더 눌러주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조금 더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에는 사실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700포인트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있을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장이 한 번 정도는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낼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현금 비중을 좀 더 키워가면서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매매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떨어지지 않고 한다라고 해서 무작정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앞에 불확실성 변수가 있다면 그때는 조금 현금
운영이라든지 주식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변수가 좀 지나갈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운영을 좀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관망을 하면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전체적으로 한 0.9%, 1%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서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았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늘은 전기차 관련 쪽들이 상당히 좀 강했죠. 코디에스라든지 물론 이제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 뭐 에코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후성이라든지 이런 전기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2차 또는 전기차 관련 쪽 수혜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테라세미콘이라든지 일단 비아트론 같은 OLED 관련주들도 오늘 AP 시스템 같은 이런 OLED 장비 관련주들도 상대적으로 강세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역시나 이쪽 A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OLED 관련주들은 앞으로의 이 삼성이라든지 LG 또는 중국 쪽에서의 앞으로 이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에는 역시나 OLED 관련주 하반기에도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전기차 관련 주들 더불어서 OLED 관련 주들은 떨어지고 조정 나왔을 때가 오히려 조금 더 밑에서 잡아갈 수 있고 비중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뭐 테마주들은 뭐 잠깐 반짝했습니다. 한창이라든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런 그 반기문 관련주들은 그동안의 급락에 따른 되돌리는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나 반등 이후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되밀려서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기술적 반등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관련주들도 대체적으로 오늘은 좀 조정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딱히 안철수 관련주들도 뭐 큰 파동 없이 그냥 잔잔하게 좀 마감이 됐는데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아무래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한 이후에 딱히 이런 명분이 없죠. 움직일 만한 명분이 없고 파동을 줄 만한 이유가 없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 관련주들은 아직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추후에도 대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엿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조금 더 구사를 하시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공격적인 타이밍을 잡아서 내려왔을 때 강하게 현금 만들어 놓은 걸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조금 더 활용을 해보시면서 6월 시장을 조금 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16년 5월 31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모두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